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. 신라젠 주권 거래 정지, 경영 정상화 기대감,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6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. 2016년 12월에 기술성장 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 있었습니다. 주 사업은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요 팩사백으로 불리고 있는데,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다수의 고형암 치료제로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, 임상 시험이 좀 진행 중에 있죠. 팩사백의 임상 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해서 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, 지금 현재 독성 시험, 효능 시험 등의 전임상 시험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실적입니다. 작년 연간 실적은요 매출 16억, 영업손실 265억, 당기순손실 456억을 좀 기록했고요. 최근에 1분기 기준 실적은 매출 2억, 영업손실 85억, 당기순손실 32억을 기록했는데, 기술성장 기업으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 비교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교식의 어떤 실적 기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단순하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손익 증감 현황을 좀 본다면, 작년에는 265억 그리고 당기순손실 456억인데 연구개발비의 어떤 인식으로 인해서 이 손실폭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영업손실이 85억, 당기순손실이 32억. 손실이 줄었으니까 회사가 좀 좋아지는 건가? 아닙니다. 작년에는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들이 좀 투자가 좀 됐지만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좀 정체된 연구개발비, 즉 비용이 좀 투입되는 어떤 효과가 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개발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계속해서 좀 많은 부분의 어떤 연구개발비는 지원되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.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권거래 정지, 오늘 임시 주주총회 경영 정상화, 본격화 기대감에 좀 주목되고 있다. 최대 주주인 M2N이 오늘 경영진의 전면 교체와 신약 도입 및 검증 자문단을 좀 구성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,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마 새로운 경영진으로 전면 교체가 좀 될 예정입니다. 두 번째, 팩사백 외에 추가 파이프라인의 이 도입 검토는요, 글로벌 임상도 지금 본격화 좀 예고하고 있는데, 이 단일 파이프라인의 높은 의존도에 대해서 위험 분산 효과가 좀 있다. 지금 신라젠은 이 팩사백 하나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임상 실패나 임상 철회가 된다면 회사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큼 지금 파이프라인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좀 도입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 도입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좀 한다면 이 의존도에 대한 어떤 위험 분산 효과가 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대목이고요. 세 번째, 1,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로 하반기에 거래직의 청신호가 지금 켜진 상황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한국건에서는요 2021년 11월 30일까지 개선 기간을 좀 부여를 했는데, 대규모 자본 확보, 지배구조 개편,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. 자, 신라젠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어제 이제 반기보고서 제출을 했는데요. 지금 반기보고서 상에는 이 최대 주주 변경도 됐고, 반기보고서에는 이 적정의 어떤 이 반기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죠. 반기검토 의견을 좀 봐야 되는데, 만약에 반기검토 보고에 부적정 좀 이슈가 있었거나 한다면 오히려 거래직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이 좀 있었는데, 검토 보고서도 깔끔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.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. 검토 결과입니다. 본인은 검토 결과 상기 반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의 오류된 사항이 좀 없다. 지금 중요성 관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. 지금 안진회계법인이 이 감사인인데, 반기 검토 보고서상 신라젠은 지금 반기 검토상에 어떤 중대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. 지금 신라젠은 새 주인인 M2N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오늘 임시 주주총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요. 지금 임시 주주총에서 경영진의 전면 교체가 좀 예고되고 있고,
지금 1,000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 이후에 자본의 어떤 조달까지 좀 완료가 되면서 거래제기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.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포인트가 좀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국거래소에서는 11월 30일날까지 개선 기간을 주면서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. 자본을 확보할 것,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, 경영진을 전면 교체할 것. 지금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이상은 좀 요구를 했는데 1,000억 원 정도를 좀 조달을 했고요. 지배구조 개편, 자 M2N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개편이 됐습니다. 경영진 전면 교체가 오늘 임시주총에서 좀 결정이 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재개는 거의 뭐 한 80%, 90% 이상의 능선을 넘었다. 그런데 이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 부분도 좀 맹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. 회사는 SAB라고 이제 불리우는 신약 후보 물질의 이 도입과 검증을 담당하는 이 그룹을 좀 구성을 했는데 전문가 3분을 좀 영입해서 신약 후보 물질도 도입하고 신라젠의 지금 팩사베까지의 어떤 이 임상 리스크까지 좀 검증하는 좀 체계화된 바이오 제약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줌으로써 경영 투명성도 좀 갖췄고요. 여기에 부과돼서 SAB 구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저는 150%, 200% 신라젠은 거래지게 되지 않겠는가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. 과거에 제가 내외경제 TV에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나우제주 TV 도네마 시간에서도 제가 신라젠 부분 한 2번 정도 언급을 해드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. 신라젠 거래재개 될 것이다. 거래재개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M2N은 자금력이 있고 이후에 수순대로 좀 잘 간다면 충분하게 주권 거래 정지가 해제될 것이다. 11월 30일 개선기간 부여됐기 때문에 20일 잡기 때문에 연말에는 그래도 거래 재개가 좀 될 것인데 아마 한 번 더 속기 결정이 좀 된다면 2021년도에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면 자, 그 감사 보고서의 의견까지 좀 본다면 저는 충분하게 늦어도 2022년도 3월 안에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겠는가 예측이 좀 되는 대목이고 좀 빠르면 12월 연말 이전에 한 12월 20일에서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대목입니다. 아무쪼록 신라젠 보유 주식은요. 이 점 좀 잘 각별하게 참고하셔서 마음 푹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공시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